안녕하세요. 동기운 팍팍 충전드릴 성장언니 D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 1000만원 버는 강사가 되었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막막함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걸어온 길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큰 용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D마케터는 무슨 뜻일까요? 저의 닉네임인데요. 그 의미부터 설명해 볼게요. 디자이너 플러스 마케터, D마케터.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마케팅 팀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역량을 저만의 무기로 만들어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좀 남달랐어요. 색종이를 오리고 장롱 서랍을 다 빼고 그 안에 들어가 놀 만큼 옷과 색상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죠. 학창시절 패션 잡지를 스크랩하고 그 여백에는 친구들과 펜팔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저만의 방식으로 패션과 소통했답니다. 혹시 어릴 때부터 내가 좀 남달랐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그렇게 패션 디자이너 꿈을 키우다 입시 미술을 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대생에서는 제가 소질을 보여서 연합시험에 나가면 A+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패션 디자이너 길을 걷는 듯 했죠. 그런데 인생은 참 알 수 없더라고요. 성적은 받쳐주지 않고 저의 꿈은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입학하여 패션 디자이너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잠시 접어야만 했죠.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 시각 디자인과에 겨우 입학했는데 제 마음에 쏙 드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수업에는 적응 못하고 진짜 아르바이트를 더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4개월 넘게 아르바이트에 집중했어요. 그 당시 유명한 베니건스, TGI 프라이데이처럼 유니폼을 입고 손님이 오면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고 미소로 장착한 풀 서비스로 몸소 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페이를 조금 더 높이고 싶어서 홍대 입구 앞에 노점상에서 수공예 헤어밴드랑 핀, 곱창 밴드를 파는 신데렐라라는 회사에서 7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긴 생머리였던 저는 머리띠와 핀을 착용하고 한쪽에 맷줄 장부를 넣은 미니 수첩과 잔돈이 든 크로스백을 메고 정말 여름에는 지독하게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워 그런 노점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서서 3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했어요. 손님들이 착용할 수 있게끔 제가 손거울을 들어드리고 영혼을 실어서 리액션을 냈죠. 어머, 너무 잘 어울리세요. 김희성 같아요. 심은하 같아요. 정말 그렇진 않았지만 이런 리액션을 통해서 또 팔고, 그렇게 저는 판매양이 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일을 정말 잘한다고 헤어밴드 제품들이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는데 네가 그 매장 책임관리자가 되면 어떻겠냐? 라는 사장님의 제안을 받았어요. 대학을 포기할 정도로의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화여대 앞에 드레스 샵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렌탈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마음속 한켠에 패션 디자이너의 꿈이 살아있던 거죠. 이런 웨딩드레스, 연주회, 발표회 때 입을 드레스를 렌탈하는 샵이었는데요. 손님들이 오면 뒤에 가봉해드리고 다시 리본하고 지퍼만 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금의 CJ 쇼핑인 원조 3구 쇼핑이었거든요. 거기에 주얼리 브랜드 연출팀 담당자들이 한 3분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우리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이런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쉽긴 해요. 그때 그 방향으로 갔으면 제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쇼핑 호스트까지 했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또 막연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때는 무조건 제가 복학해서 학업을 마쳐야 된다는 의지가 강해서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휴학했던 1년 동안 알차게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판도를 빠르게 느낄 수 있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인정받는 노하우를 습득했어요. 다시 복학해서는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알바를 같이 겸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쉬지 않는 전기기관차처럼 앞만 보고 달렸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수학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경제학 콘서트, 시크릿, 부자, 성공, 멘토 관련 책들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21살부터 일, 학업 병행하면서 박사 과정까지의 모든 학업비를 제가 벌어서 냈어요. 어릴 때 공부하라고 과외시켜주고 정말 다 해주실 때는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막상 돈이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근성을 쌓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절박함이 기회를 만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좀 마음의 여유는 없었고 항상 예민해서 되게 마른 체형이었어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요. 네, 그때 정말 좀 말랐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눈이 살짝
뒤집혀가지고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았어요. 가난이 너무 싫었고 빠르게 성공하고 싶었어요. 나도 절박함 때문에 뭔가 잃어본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게 저는 멈추지 않는 에너자이저 배터리처럼 앞만 보고 달렸어요. 야간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경영회의까지 열어서 허락받은 박사 수료를 하고 인정욕구가 강했던 저는 회사에서 우수사원성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결혼,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의 시간이 왔고 다시 복귀했을 때 예전 같지 않아 주말에 애업고 전시회나 시장조사 좀 하고 와 이런 말을 사장님께 들었는데 머리에 지진이 났어요. 그렇게 왕복 4시간 전철을 타고 9개월 복직을 하고 1년 6개월을 더 저는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4시간 왕복이다 보니 체력 고갈도 되고 버는 월급 대비 도우미 아줌마한테 돈을 드리고 나면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는 제가 예전처럼 워커홀릭으로 일하길 원했고 차장급이 된 저는 디자인뿐 아니라 마케팅, 전시기획, 지원사업, 구매 업무까지 더 다양하게 해주길 원했어요. 그러나 저는 언제나 노보다는 예스, I can do it을 외쳤던 저였기 때문에 갈고리를 차고 계속 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울먹이면서 왜 이런까지 디자인팀에서 해야 돼? 라고 했던 것들이 SNS 마케팅, 인스타그램, 기획, 운영, 피드 디자인까지 디자인팀에서 진행했었는데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브랜드 기획, 카카오 메이커스의 다양한 온라인 입점 제안서 등 지금 제가 하는 수업들의 기반이 되고 섭외받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줬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한 회사의 대표가 되고 나서 보니 일을 저도 해낼 사람한테 계속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10번 설명해야 하는 사람과 한 번 말해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시키고 싶겠어요? 그렇게 일하던 중에 장거리 출퇴근과 육아로 인해 체력의 한계를 느꼈어요. 디자이너로서 더 이상 회사 내에서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퇴사를 고려할 때 2019년 대학 정규 강의가 들어왔고 색채 실습, 정보 디자인 과목 등을 시작으로 대학 강사로 전문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얘기하고 주 4일 근무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또다시 일과 대학 강사, 육아 이 3가지를 겸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상되시죠? 그렇게 한 학기 하고 나니까 번아웃이 와서 남은 육아휴직 쓰고 강의만 하면서 육아 병행했습니다. 저는 근데 육아보다 일이 100배 더 재밌고 쉬웠어요. 모든 일 중 육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집에서 꼼짝 애만 보면서 있으니까 정말 우울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직 전에 여성가족부라는 곳에서 하는 복직맘을 위한 마인드셋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던 어떤 강사님과 연락을 계속하고 지냈고 같이 협업하여 커리어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수업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육아도 하고 온라인으로 돈 버는 멋진 성장 언니들의 유튜브들을 많이 찾아보고 인스타그램으로 물건도 팔아보고 클래스 원어 수업도 듣고 코로나 시기를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했을 때 박사 논문 썼는데 패스하지 못하고 저의 지도 교수님은 퇴임을 하셨고 세상에서 단절된 채 혼자만 생각으로 써내는 논문이 환영받지 못했어요. 3개월 동안 무기력증에 빠져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했더니 위랑 장에 용종이 하나씩 생겨서 제거하고 다시 바닥 인생이라는 느낌을 받고 정말 썩은 동화줄이라도 잡아보자 싶은 심정으로 우연히 아시는 교수님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준다고 해서 솔깃해서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그 당시 게임 개발, 증강현실로 만드는 게임 개발이 있어서 그 교육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취업 컨설팅을 해주는 과정이 2번 있었는데 그때 만난 교수님들, 컨설턴트 5분이 1차 온라인, 2차는 대면으로 컨설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시고 많은 말들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때 컨설팅 해주신 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기회가 되면 티타임을 가끔 해달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드렸더니 젊은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식사 대접하고 차도 마시면서 많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 면접관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의를 받았고 전문 면접관의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애를 재우고 저녁 9시 반부터 12시까지 온라인 강의 듣고 또 민간 자격증을 이수하고 기관 강사들의 모임이나 밴드에 가입해서 매일같이 올라오는 강의 공지를 확인하고 갈만한 강의가 있는지 지원서를 내고 선정되면 다녀오고 또 전문 면접관 교육을 들어서 공기업, 공사 대기업 면접위원으로 다니면서 디자인 직무 면접관도 하고 인성 면접관도 하고 다양하게 제 역량을 확대했습니다. 이때 제가 느낀 부분이 시즌 2년인데요. 스펀지 밥처럼 멘토를 만들고 그분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요? 그 노력의 결과 지금은 디자인학과 겸임교수, 회사 대표,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사로만 월 1,000만 원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 작업, 컨설팅, 강의,
프로 엔잡러가 되어서 가장 많은 버는 달이 이런 비용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아무리 일을 좋아하지만 아이도 잘 키워내고 나의 커리어도 가져가고 싶다면 매일 루틴하게 1cm씩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언니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계획해 보시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